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0 버전으로 2020년 5월달에 진행되어진 특별검정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수험 번호로만 로그인한 후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키게끔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저희는 엑셀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시켰다고 전제하고요. 시험 문제지를 보게 되면 문제지에서는 꼭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문제지를 받고 난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하되 반드시 파일명을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고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하라. 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저장 아이콘 왼쪽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아이콘 저장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 파일명은 수험번호 -1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8자리 숫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수험표에 명기되어 있는 수험번호 반드시 빼기 본인 성함 저장. 자,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보면은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 자체가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은 작업환경 설정이라고 해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시트의 A열너비, A열너비를 1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이름을 시트 1은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으로 추정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시트 1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실행되어지니까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시트 3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지고요. 시각적으로는 그룹이라고 작업 표시되어 표시되어지면 확인되어지고 3개의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A열 너비 1로 하겠습니다. A의 마우스 오른지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 선택. 열너비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요. 기본값 8.38을 1로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시트 3개 시트의 A열너비 1로 수정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기 전에 문제지에 보면 고정적으로 해당 1작업의 출력 형태의 밑에 살펴보게 되면 조건 1에 보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꼭 기본 글꼴인 맑은 고딕이 아닌 글꼴로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굴림으로 되어 있죠. 그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금 현재 작업 시트는 시트 1입니다. 시트 1, 2, 3 선택된 상태에서요, 그냥 위에 있는 글꼴 클릭한 다음에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인데 문제에서 굴림을 요구했으니까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빼먹었죠.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모든 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꼴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 선택 클릭하게 되면 전체 셀이 선택되어진 상태이고요. 여기서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이렇게 누릅니다. 약간 작아졌죠. 네, 글꼴이 바뀌면서 셀의 높이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트 1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1작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 다시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현재 선택 시트는 3작업 시트입니다. 자, 저희는 1작업 시트로 부터 할 거니까 반드시 얘를 1작업 시트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셀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아무 셀이나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해제되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1작업의 문제지를 보고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 배점이 240점 배점입니다. 500점 만점에 거의 50%를 차지하죠. 자, ITQ 엑셀에서는요, 해당 1작업에 입력한 데이터 가지고 2작업, 3작업 차트까지 작성이 되어지니까 오타 없이 입력하되, 자, 제목하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도형 제목과 결자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요렇게 B4에서부터 J14까지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리는 입력 방식은 마우스로 제1작업 시트에서요 B4에서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입력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입력할게요. 네. B4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B4 관리자 아이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아이디 입력을 제가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해가지고 입력 이렇게 네, 746 이렇게 있네요. W 엔터키 C 759 Y 입력하고 엔터키 S 776 시간이 좀 걸리게 네, 데이터가 문제로 주어져요. 네. 연속적으로 1, 2, 3, 4 이렇게 입력하라 이렇게 안 나와요. C 776 Y 엔터키 G 686 W 엔터키 G 776 W 엔터 했을 때의 요 셀이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세요. 네. 다 입력합니다. 최저 지원 예산 엔터키 그 다음에 밑에 네.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요 내용을 요 셀에다 다 입력하세요. 네. 이수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2 평균 이상인 교육 개수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됩니다. 네. 그러면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쭉쭉 동일하게 입력했던 문구는 자동적으로 채워지니까 앞 글자 입력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첫 글자 입력하고 자동 채워지면 그냥 엔터키 누르세요. 경 입력하니까 기도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누르면 됩니다. 교육 시작일 날짜 데이터는 숫자 이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는 게 빨라요. 네. 빼기도 숫자 키패드 있고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엔터키도 하나 돼 있죠. 그 엔터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9 하이펀 03 하이펀 하나하나 엔터키 2019 하이펀 04 하이펀 13 엔터키 2019 하이펀 08 하이펀 19 엔터 2019 하이펀 04 하이펀 15 엔터 2019 하이펀 06 하이펀 14 엔터 2019 하이펀 07 하이펀 10 엔터 마지막 2019 하이펀 07 하이펀 12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해서 이 4셀로 넘어가서 교육 형태 입력할게요. 교육 형태 엔터 방문형 온라인형 연수형 올 엔터키 누르면 입력 완료되고 방 입력하고 엔터키 온 입력하고 엔터키 방 입력하고 엔터키 연 입력하고 엔터키 자 오랜만에 시험이 치러져서 네, 좀 쉽게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지원 예산 숫자 데이터 400 심표 입력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입력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네. 됐죠? 네 엔터키 숫자 심표 기호는 나중에 처리할게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엔터키 6, 2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엔터키 그리고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엔터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엔터 2,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엔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엔터 3,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엔터 네, 문제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페이퍼로 주어져요. 종이로 주어지는데 제가 입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이수 인원 자 여기에 두 줄 입력돼 있어요. 네, 한 줄에 두 줄 입력하려면 요 상태에서요. 네, 어떤 키를 눌러야 된다?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된다. 네, 알트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라. 네, 알트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래야 셀 포인트가 한 줄 밑으로 이렇게 이동되어지고요. 네, 알트키 누르고 엔터. 다시요. 제가 네 됐죠? 그 다음에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입력 완료는 그냥 엔터키. 이렇게 하면 두 줄 입력됐습니다. 네, 151 818 엔터키. 그 다음에 심표 빼고요. 네, 483 002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 요때 블록 해제하지 않고 위로 이동하는 건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되는데, 네. 이 블록 지정하는 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추천으로 말씀드리는 거 의무는 아니에요. 네. 그냥 입력을 쭉쭉 마우스 포인트로 선택하셔가지고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나중에 해보시다 보면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시간을 약간 줄일 수 있으세요. 시험 시간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시간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자, 방문형 교육 이수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그 다음에 네 단위 명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합계 띄어쓰기도 고려됩니다. 네. 관리자 아이디라고 입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키 눌렀을 때 H4셀 동일하게 두 줄 입력해야 되니까 교육 비용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라 그랬죠. 네,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라. 네, 주의사항입니다.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라. 됐죠? 2200 엔터 700 엔터 58000 엔터 670 엔터 2500 엔터 650 엔터 2500 엔터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네, 엔터. 자, 여기 H14셀에 입력되어진 부분은요, 요 입력 안 해도 돼요. 요거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왠지는 뒤에 풀이 과정에서 아실 거예요. 갈록구름이 입력 안 합니다. 네, 이거는 해당 함수 몇 번째 문제예요. 구분기호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말고요. 네, 교육 형태, 교육 기간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해당 데이터 입력은 끝났어요. 저희 범위 지정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자, 풀이가 빠르면 잠시 멈췄다가 입력하시고 풀이 설명 이어서 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풀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데이터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진행할 부분은 뭐냐면은 네, 제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추천드리는 순서는 조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편집사항 편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 붙인 이름은 조건의 편집인데 테두리 설정 그리고 셀 병합 그 다음에 X 사진 표시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핵 높이 설정입니다. 풀이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영역인데 테두리 설정은 상단에 홈 탭의 글꼴 바로 위에 있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그러면 네, 바깥쪽 내선 다 됐죠? 다시 한번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문제가 고정이에요. 출력 형태에 맞게 테두리 설정을 하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문제지에 보면은 바깥쪽 굵은 테두리 그리고 첫 번째 줄 밑에 라인 굵은 거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굵은 거 굵은 실선이요. 나머지는 해당 네, 얇은 실선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했냐? 바깥쪽 굵게까지 처리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조건 편집이지만 첫 번째 보면 정렬에 대한 기준이 고정이에요. 숫자 획의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정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버릴게요. 가운데 정렬을 먼저 네, 현 상태에서 간단하게 버튼 하나 눌러와 처리해 줄게요. 어느 버튼? 맞춤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 요거 네,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뭔데? 세로입니다. 세로 맞춤이고 밑에 게 수평 가운데 맞춤 됐습니다. 셀 내에서의 가운데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삐쳐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블럭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자체를 여기 라인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라인 굵게 해줘야 되니까 네, 두 번 블록 지정하지 말자. 어떻게?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네, 해당 마지막에 저희가 적용했던 해당 테두리 종류는 바깥쪽 굵은 상자잖아요. 얘 그냥 꾹 눌러주면 상하 굵게 바뀌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을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서 하겠는데 꼭 이렇게 나와요. 문제지가 B13에서부터 D13까지
B14부터 D14까지 F13, F14와 G13에서 I13까지 네 군데가 셀이 합쳐지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요. 확인해 보시면 네. 보다시피 맞죠? 이렇게 네 군데 꼭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고정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요 명령을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범위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얘 맞춤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눌러주면 돼요. 네, 눌러주면 되는데 네 번 하지 말고 한 번만에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얘 범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다른 부분들을 블록을 같이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네,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마우스로 B14에서부터 D14, F13, F14, G13부터 I13까지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그 다음 병합 가운데 맞춤을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군데가 뚝딱 각각 셀 병합 가운데 정렬됐습니다. 네. 해당 열너비를 조정을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해당 요 폭이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문제지 요 보고요. 네. 문제지를 보고 열너비를요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열너비를 문제지를 보고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화면상에서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고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네,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돼요. 네. 자, 관리자는 요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고 관리자 아이디, 그 다음 지역, 네, 그 다음에 교육 시작일, 교육 형태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지원 예산, 네, 이수 인원, 교육 비용, 순위, 네, 그 다음에 교육 기간 이렇게 네, 맞춰주면 되겠는데 해당 화면에 보여주는 거하고 요게 지금 현재 확대가 돼가지고 조금씩 더 넓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만큼 좀 더 넓혀줘가지고 열과 열의 경계선요. 네, 열과 열의 경계선 이렇게 넓혀가지고 요 내용이 잘 보이게끔 요 정도면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작업을 했느냐면은 저희가 네, 셀 병합 가운데 정렬 네 군데까지 했죠. 그 다음에 X 대각선 사전 처리 요거 꼭 해줘야 돼요. 반드시 물어지는 부분입니다. F13셀 선택한 다음에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네, 해당 테두리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탭 목록 중에 테두리 탭을 선택을 하고 테두리 탭에서 우상향, 좌상향 얘 클릭 이렇게 클릭 해당 선 종류 선택하지 말고 두 개 클릭했죠? 확인 클릭 하면 X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 부분 보면 해당 숫자 값에 천단위 구분 기호 제가 안 했잖아요. 심표. 그 다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간단하게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간단하게 뭘 눌러준다?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요 심표를 꾹 눌러주면 뚝딱 이렇게 네, 처리되어진다. 샵이 뭐야? 너비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FG 경계선 더블 클릭. 숫자가 입력되어진 네, 셀에 너비가 좁으면 표시를 못할 때 샵샵샵이라고 뜨는데 너비만 조정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은 네, 해당 행 높이 조정 이 조건의 편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 2, 3 행 1, 2,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추천입니다. 네, 25 추천드립니다. 네, 2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동일하게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를 몇 개? 3개 빼면요 22가 나오죠. 네, 22 확인 이렇게 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해서 표시 조건의 편집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비가 약간 네, 요 좁은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열과 열의 경계선 이렇게 너비 조절해 가지고 맞춰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네,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풀이했던 그 패턴 그대로 제가 지금 풀이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조건 편집 사항은요 7개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동그라미 첫 번째 거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도용 제목 삽입이나 그 다음에 결제랑 반드시 나오고요. 색깔 채우기, 유효성 검사, 셀 서식 그리고 네, 해당 이름 정의까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보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문제지의 조건이 첫 번째 건 끝났어요. 미리 저희가 당겨서 했고, 요 제목부터 하도록 하겠는데, 제목 도형에 보니까 해당 도형의 종류는 문제가 잘 안 주어져요. 본인이 파악하셔야 돼요. 네. 도형의 종류가 평행사변형으로 파악되어지고요. 크기 B1에서부터 네, F3까지 자리 차지하는 걸로 확인되어지니까 삽입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평행사변형의 기본이 있어요. 네,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 첫 번째 줄 중간 단에 있어요. 평행사변형 B1에서부터 F3 경계선이 약간 이렇게 네, 크기 문제지에 맞춰가지고 놓으세요. 삽입됐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여기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당 그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에 대한 요구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요. 네, 저희가 요 밑에 보면서 띄워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의 종류는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맞춰가지고요 설정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 클릭합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의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른쪽하고 아래쪽하고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첫 번째 거예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 떠요. 클릭 적용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이 문구 입력해 이대로요.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네, 입력합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네 한칸 띄우기 이것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현황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해당 입력한 글자에 대한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주어져 있으니까 이대로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추천은요 입력한 글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도형의 테두리를 이렇게 살짝 선택을 해서 테두리가 실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요 다섯 가지 설정을 하겠는데,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홈탭의 글꼴 그룹에서요. 글꼴의 서체를 굴림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직접 입력하고 엔트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래서 기본 글꼴 맑은 고딕 본문되어 있는데 네,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트키 누르면 글꼴 적용되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크기 24 입력하고 엔트키 누르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요 밑줄에 빨강되어 있는 게 글꼴 색깔이에요. 네,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테마색의 두 번째 게 검정 심표 텍스트 1 쉼표 굵게 적용해 글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체육의 노랑은 깡통 밑줄 돼 있는 거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노랑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문제 조건은 다 충족하겠지만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정렬이 안 맞아요. 네.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 이거는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는 요 부분에 있는 맞춤에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를 클릭 눌러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목 도형에 대한 완성되어진 결과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결제란 반드시 무료집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제란에 대한 요구 조건은 토시 하나 틀리고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자, 이미 셀에 아무 셀이든지 결제란 만들어도 돼. 하지만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6번은 7월달부터는 요조 오조건이 없어져요. 그림 복사 기능으로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정보박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이미 셀이니까 아무 셀이니까 이 작업 시트로 가가지고요. C2부터 F366의 결제란 만들어가지고 네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C2를 선택을 꾹 한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면서 네 입력하는 문구 자체는 문제지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결제 요에는 고정이에요. 담당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결제자와 최종 결정자가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지에 맞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한 부분에 대한 C2부터 F3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은 모든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홈탭의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클릭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수평 정렬 가운데로 맞추겠습니다. 맞춤에 수평 정렬 가운데 클릭 됐죠. 자,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보면 네 해당 결제가 꼭 두 줄이 합쳐져 있고요. 제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 두 개 수정합니다. 결제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 제자 밑으로 어떻게 내려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세로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로 쓰기 클릭하면 제자가 밑으로 딱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추천입니다. 네, C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추천드립니다. 4. 그 다음에
D, E, 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추천드립니다. 7.5 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7.5 17.5 단위가 틀려요. 네 열하고 행하고 단위가 틀립니다. 3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 동그라미 하나 붙여요. 40 요렇게 추천 모양입니다. 네, 수동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다시 한번 숫자는 4 여기가 7.5 여기가 네 17.5 그 다음에 여기가 40이다. 네, 반드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든 결제란을 블록 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어디에서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있는 요 복사 펼치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가위 밑에 복사 펼치 버튼을 꼭 눌러서 복사가 아닙니다. 그림으로 복사입니다.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하면 별도 대화 상자가 하나 떠요. 이렇게 네. 그림 복사가 어떻게 할까요? 모양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 기본값 유지하고 확인만 누르세요. 시각적으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메모리에 복사됐습니다. 네. 1작업으로 가서 G1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컨트롤 V키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네. 드래그 한 다음에 요 J 라인 맞추고 해당 이 너비가 조정이 돼야 된다.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요 조절점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만큼 끌어가지고 이렇게 끄세요.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너비 조절됐죠? 네. 원본 지워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작업에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는 C, D, E, F 열이었습니다. 열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서 깨끗하게 지우고 2, 3 범위 정력 탑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서 행도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원본 지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작으로 돌아와서요. 네, 해당 문제에 보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까지 했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B4부터 J4 영역과 G13, G14에 대해서 주황으로 색 채우기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쉬워요. 자, B4, J4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G14와 I14는 해당 관리자 아이디와 구역 형태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범위 잡으려면 어떻게?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 블록 잡을 때는 네,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네,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고 채우기색 중앙 같으니까 홈탭에 글꼴에 깡통 있죠.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세 번째가 주황이에요. 이런 값 떠요. 클릭하세요. 클릭 적용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요구 조건 반드시 나옵니다. 대상 자체도 고정적으로 H1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H14세를 꾹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데이터 탭으로 가세요. 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반토막 나요. 네, 위에 거 클릭하면 바로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 실행되어집니다.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모든 값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목록을 선택하세요. 네, 제한 대상은 목록 선택합니다.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세요. 깜빡깜빡 여기서 한 상태에서 문제지 보면 범위 영역을 꼭 요구를 합니다. 참조 범위 B5부터 B12야 마우스를 이용해서 B5부터 B12까지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절대 참조로 입력이 완료되었어요.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동 입력 완료되어졌으면 네, 달러가 붙어있네요. 열과 양 앞에 절대 참조입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달라진 건 뭐예요? 시각적으로 요 펼침 버튼 생겼네요. 네, 펼침 버튼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요 펼침 버튼 눌러보니까 목록이 이렇게 쫙 B5부터 B12에 입력되어진 해당 네, 목록이 쭉 뜨는데 문제에서는 꼭 문제지에서는 꼭 첫 번째 거 보이게끔 네, 요구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보다시피 S696Y 입력이 되어진 걸 요구를 하죠.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나요? 네, 동그라미 네 번째까지 했고요. 네, 다섯 번째까지 했고요. 두 개만 남았습니다. 네, 조건 편집. 여섯 번째 새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새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쉼표 적용되어지고 뒤에 원자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5에서부터 F12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발효광 메뉴에 셀 서식을 선택. 그러면
셀서직 대하상자 뚝딱 실행되어지고 셀서직 대하상자에서 탭 목록 표시형식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기타 지정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 사용자 지정에 심표 스타일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하는 부분은 목록에서 형식에 보면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샵 심표 샵샵 0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 해당 원자가 추가되어야 되니까 요 형식 입력란을 클릭을 한 다음에 문자는 반드시 상따옴표 묶어주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클릭한 다음에 상따옴표 원 입력을 수동을 합니다. 상따옴표 다 되면 보기에 보다시피 네, 요렇게 문제 조과하는 형식과 같죠? 그럼 제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네, 형식 입력란에 샵 심표 샵샵 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자, 적용은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뚝딱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문제지의 첫 번째 조건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은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에 얘는 원자가 보이지만 실제 입력 데이터는 숫자예요. 근데 가운데 정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F5에서부터 F12를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홈 탭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말고 오른쪽으로 네, 얘를 적용시켜가지고 바꿔주세요. 네, 주의사항입니다. 자, 마지막 남았어요. 점수 주는 문제 하나 남았어요. 요구 조건 F5에서부터 F12까지 예산으로 이름 정의해. 네, 이름 정의 부분은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정한 상태에서 해당 요게 이름 상자 있죠. 네, F5라는 부분을 수정하세요. 뭘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예산. 얘를 예산 입력하고 엔터키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네, 엔터키 이렇게 해서요 이름 정의까지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조건 편집까지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해당 1작업 배점이 240점이었는데요. 네, 240점 중에 네, 100점. 인데 문제 출력 형태 보면 이렇게 네, 해당 테두리 선이 안 보이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 출력 형태. 그래서 요 보기 탭에 표시에 눈금선 체크를 해제할게요. 그러면 배경이 하얗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네, 완성해서 100점 충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의 요구조건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순서상으로서는요, 네, 다음 해야 될 부분은 함수 문제 6문제와 조건부 서식 7번 네,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실전으로 풀이하면서 권유해드리는 분은 함수를 제일 마지막으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고요. 단 2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7번은 2작업과 3작업의 영향요소예요. 그래서 얘는 먼저 해야 돼요. 7번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해야 됩니다. 함수 6문제 각각 배점 20점 120점 차지하고요. 그리고 네, 조건부 서식 문제 한 문제 20점 차지합니다. 그래서 합이 140점인데 조건부 서식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네, 조건부 서식 문제용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문제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지원 예산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에 녹색에 최소값 최대값 적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예산 셀의 범위는요 F5에서부터 F12입니다. 네, 요 F5에서부터 F12 블록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세요. 네, 홈 탭으로 가서 스타일 그룹을 보세요. 스타일 그룹에 보면 해당 조건부 서식 있죠. 네,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하는 부분인데 자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네, 데이터 막대에 그라데이션 단색 밑에 있는 기타 규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데이션 단색으로 해도 감점 처리는 안 되는데 모범 답안은 기타 규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모범 답안에 준해 설명드리는데 서해서식 규칙 말고요. 자, 데이터 막대 밑에 색깔부터 먼저 수정할게요. 녹색 요구합니다. 네, 색깔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요. 네, 표준색의 녹색 요거예요. 요거 연한 녹색이에요. 이거하고 틀려요. 네, 요게 녹색이에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네, 최소값 자동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최소값으로 바꾸세요. 요거 쉬워요. 네, 최대값 자동되어 있는 거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최대값을 바꾸세요. 이 끝이에요. 네, 너무 쉽죠. 네, 결과치는 요렇게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을 하고 색깔만 녹색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뚝딱 네, 해당 완성됐어요. 최소값 작은 값을 아예 최소값으로 해. 막대 안 보이게 하라 이 말이고요. 최대값 제일 큰 거는 제일 크게 해. 네, 화면에 꽉 채우고 표시해. 이렇게 적용되어진 겁니다. 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의 문제용 살펴보게 되면 네, 필터 및 서식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드시 고급 필터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서식이 나오는 문제 유형과 그리고 목표가 찾기가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네, 보통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이긴 한데 네, 반드시는 아닙니다. 네,
간혹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문제 유형 나올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답을 지금은 못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 다 익혀 놓으시고요. 공통적인 거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제 1작업에 B4부터 H12를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2작업에 B2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당 1작업에 B4에서부터요. B4에서부터요. H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C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웬만하면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익혀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사했고요. 이 작업에 와서요. B2셀에다가요.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마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거 만들어 선택하셔야 돼요. 모든 서식 붙여넣기로 해야 되고 단축키로 하게 되면 그냥 컨트롤 V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자, 붙여넣기 되어진 해당 모양을 살펴보니까 너비가 좁아가지고 샵샵샵 뜬 부분 있죠. DE 경계선 더블클릭, FG 경계선 더블클릭.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급 필터. 자, 조건 지역이 서울, 이수 인원이 1000만 이하인 자료 데이터만 추출해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뒤에 해당 필드에 대한 제한 요구 조건도 없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자, 기준은 필드명입니다. 지역, 이수 단위, 이수 인원, 조건 위치는 B13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역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 인원 같이 선택이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선택한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이수 인원 됐죠? 두 개 떨어지는 거 선택됐죠? 복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또는 컨트롤 C. 그 다음 B13셀에다가 이거는 컨트롤 V로 해볼까요?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조구 조건은 지역 바로 밑에 입력하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직접 입력합니다. 지역이 서울. 그 다음에 이수 인원은 만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연산자 작거나 같다가 이하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왼쪽으로 기준 방향을 잡으세요. 입이 벌어져 있으면 이상이에요. 크다, 같다 이렇게.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자, 근데 연결고리 따져야 됩니다. 연결고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나로 돼 있어요. 조건에 대한 연결고리. 이거 중요합니다. 연결고리가 이거로 돼 있으면 엔드 조건이고요. 이거나로 돼 있으면 또는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수 인원에 대한 조건인 만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요 서울 옆에다 하면 안 돼요. 여기다 하게 되면 같은 행에 하게 되면 엔드 조건이에요. 이거인 경우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나로 있으면 한 칸 떨어져야 돼요. 밑에다가 여기다 하셔야 돼요. 주의사항입니다. 여기다 안에다가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만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조건 범위 지정 끝났어요. 지역은 서울 이거나 이수 인원은 만 이하. 데이터만 추출을 해. 결과치는 복사 위치를 B18셀에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쉽게 나왔어요. 자, 마우스로 만드시 여기 범위 영역 안에 꼭 찍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 고급 있어요.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상자 실행되었고요.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복사 선택하고요. 조건 범위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요 범위 영역 블록 잡으세요. 마우스로. 조건 범위 있는 한 클릭 마우스로 B13에서부터 C15까지 그리고 복사 위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에서 B18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적입니다. 꼭 B18이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왜 쉽게 나왔다고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보통 필드 제한을 둡니다. 7개 중에 4개만 남겨 이렇게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추가 작업이 그 경우에는 요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그 요구 조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서직에 대한 요구 조건. 표서직도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 문제 내용 나오면 점수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표서직은 요구 조건이 고정적으로 주의사항은 순서입니다. 순서, 작업 순서. 고급 필터에 결과셀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적용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급 필터에 결과셀 채우기 없음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결과셀은 B18에서부터 H22까지 이게 결과셀이에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간 다음에 채우기 없으면 채우기에 있습니다. 깡통 채우기에 펼친 버튼을 눌러보면
이 펼침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래쪽 화살표 있는 거, 요거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삼각형. 얘가 펼침 버튼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채우기 없음이라고 찾아지죠. 네, 여기 있네. 얘 클릭하세요. 네. 그러면 위에 표 머리걸 채워졌던 주황색 4가 없어졌어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네.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홈 탭에 스타일은 어디에? 여기 있잖아요. 네. 스타일이 이번에는 뭐냐면 표서식입니다. 표서식. 표서식을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네, 해당 밝게 보통 어둡게에 보통의 문제에서 뭘 요구하느냐 6번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6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그래서 표서식에 보통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거 이름값 이렇게 떠요. 표서식 스타일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하세요. 네, 머리걸 적용 그냥 확인 누르세요. 끝. 자, 네,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80점 차지합니다. 네, 간단히 끝냈습니다. 네. 혹시 너비가 잘 안 보이는 열이 있으면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더블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끔 네,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너비가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네, 부분이 있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작업의 문제 유형은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네. 피벗 테이블이냐 네, 아니면 네, 정렬 및 부분합이냐 해당 네, 둘 중에 어떤 게 어려운데 네. 둘 중에 어려운 건 지금 5월달 특별검정 문제에 나온 피벗 테이블이 요구 조건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구 조건이 많아서. 하지만 묻는 문제 유형은 고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3-4번 반복해서 푸세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접해도 피벗 테이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묻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1작업 시트로 가서요. 네. 1작업 시트에 자, 1작업 시트에 데이터 이용하는 범위는 고정이에요. 네. 이 작업에 복사했던 범위 있죠. B 사이즈부터 네, H12 영역 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B 사이즈부터 H12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분석이지만 어디에 있느냐? 네, 삽입에 있습니다. 탭 목록.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있어요. 그래서 삽입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네. 표잖아요. 그래서 표 그룹이 있어요. 해당 이 피벗 테이블 누른 다음에 위에 거 그냥 누르세요. 이 위에 거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고 대화창자가 실행되어지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를요. 네.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을 하고 입력란 네, 위치 클릭해서 깜빡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 B2를 꾹 찍고요. 네. 확인 버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가 뚝딱 잡히고 없던 네, 창이 작업창이 뚝딱 떠요. 피벗 테이블 빌드 목록이라고 떠요. 자, 문제지 부분입니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 해당 요거를 네, 문제지를 받으면 연필 가지고 요렇게 네토막 이렇게 내보세요. 네, 요렇게 한 다음에 요 필드 영역에 요거하고 같이 견줘가지고요. 네, 요렇게 하니까 네, 네토막 하니까 교육 시작이 여기 들어가면 되네. 요렇게 네토막.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네, 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획 레이블은 교육 시작이네. 지역은 네, 열 레이블이네. 그러면 보고서 필드 영역에서요. 네, 교육 시작 필드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여기다 넣으세요. 획 레이블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넣으세요. 됐습니다. 네. 지역도 마찬가지. 지역을 꾹 눌러가지고 어디 열 레이블에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면 해당 요 부분 처리가 됐어요. 네. 요 부분 처리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를 보게 되면 또는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행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열행이다라고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 1에 보면 교육 시작일 얘가 행이다. 네.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교육 시작일 및 지역별 교육 형태의 개수와 네, 해당 함수 적용하는 값 처리하는 부분 꼭 2개 요구가 되어집니다. 꼭 네,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교육 형태의 개수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피벗 테이블 목록에서요. 교육 형태 있죠. 교육 형태를 네, 마찬가지 어디다 걸어 놓느냐? 시그마 값 박스 안에다가 걸어 놓아요. 시그마 값 박스 안에다가 교육 형태를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네. 입력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에는 적용 함수는 개수입니다. 수정사항 없어요. 네. 교육 형태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수형태의 단위명 최대값 구해 이렇게 됐어요. 네. 이 수형태 단위명 얘도 마찬가지. 네. 좁아가지고 얘가 살짝 내려가지고. 자, 이 수형태 단위명을 드래그 해가지고 네.
개수 밑에 여기다 놓아요. 시그마 값 개수 교육 형태 밑에다가 놓아요. 자, 들어가지면서 자동적으로 적용되어진 함수의 종류는 뭐냐면은 네, 합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의 종류는 최대값입니다. 수정이 필요하죠. 네, 꼭 수정 필요한 문제 요구 조건 꼭 주어져요. 한 개.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느냐? 합계 이수 형태 이수 인원을 클릭.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값필드 설정을 선택. 값필드 설정 대화상자 실행되어집니다. 네, 순서 중요합니다. 먼저 함수의 종류부터 최대값으로 바꾸세요. 여기 맞춰가지고 최대값 선택합니다. 네, 최대값.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 해당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면 네, 요거 수정이 요구되는 형태로 꼭 나오거든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해당 최대값 콜론 이수 형태 갈록구름이 단위명 있는데 요 없잖아요. 없죠. 네, 왜 없는데 두 줄로 저희가 네, 해당 셀에 입력했던 셀이거든요. 두 번째 줄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클릭 갈로 열고요. 네, 입력합니다. 수동으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됐으면 확인 버튼 클릭하면 네, 해당 필드 목록 배치 끝났어요. 자,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끝났어요. 조건 1이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조건은 꼭 4개입니다. 4개. 네, 4개인데 두 번째 조건에 반드시 첫 번째 그룹하라는 요구 조건을 반드시 주어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교육 시작의 1을 그룹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날짜가 입력된 케이스입니다. 네, 날짜가 입력된 케이스가 좀 더 쉬워요. 네. 자, 보니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날짜가 입력돼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네, 해당 핵 레이블에 입력값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네, 그룹 선택해 봅니다. 네, 그러면 그룹화 대화상자 실행되어졌는데 해당 날짜의 단위가 뭘로 돼 있냐? 지금 기본 선택이 뭘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분기로 요구를 하잖아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렇게 요구되니까 어떻게 단위 요구 주의사항은 월 선택되는 걸 해제를 꼭 하셔야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단위 월 파랗게 돼 있는 걸 눌러가지고 해제하세요. 그 다음에 분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분기만 파란 음영 처리되어지게끔 선택을 하라. 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요렇게 뚝딱 적용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에 해당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요구 조건과 네, 레이블 인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과 세 번째 두 번째 조건인 빈셀 별표 2개와 네 번째 첫 번째 조건 행의 초합계 지워라 이 세 개를요 네, 한꺼번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네, 해당 별표의 개수가 1개 또는 3개로 요구 조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 이 틀은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는 네, 해당 선택된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합니다. 네,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 실행되어졌고요. 네, 레이아웃 서식에서 2개 설정합니다. 네, 보세요. 레이아웃 섹션에서 레이블 인셀 병과 가운데 맞춰 그냥 체크하면 돼요. 됐고 서식 빈셀 표시 비어있죠. 여기 문제 요구하는 별표 2개 Shift 키 누르고 8번 키를 꾹꾹 누르면 2개 입력됐고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 행정학계 표시에 열정학계 표시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꼭 행정학계 표시를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됐죠? 이렇게 2개 탭에서 설정했고 확인 누르면 끝.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구 조건은 세 번째 보면은 해당 네, 정렬에 대한 요구 조건이 꼭 주어져요. 지역을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충청도, 서울, 네,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청도, 서울, 경기도. 한글 자음 기준으로 하면 치읓, 시읒, 기역이니까 네, 희역 기역 순이네. 네, 내림 차순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경기도, 서울, 충청도 오름차순이니까 요거 어떻게 바꾸는데 열 레이블에 있는 펼치 버튼 눌러요. 네, 열 레이블에 있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네,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뚝딱 네, 충청도, 서울, 경기도로 바뀌었어요. 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요구 조건은 그 외에 세부 조건은 없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해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적으로 바로 구분되어지는 수정사항은 요 2개네. 네. 교육 시작일 지역인데 핵 레이블 열 레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네. 수동으로요. 핵 레이블 꾹 누른 다음에 타이핑 쳐요. 직접 교육 시작일 입력하기 듣기
마찬가지 위에 얘도 마찬가지 연레이블 또 네, 선택한 다음에 지역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마지막 요구 조건은 뭐냐면 출력 형태와 비교해 보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렬과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이에요. 네. 해당 출력 형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해당 셀 내에서요 꼭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네, 해당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네 이렇게 보다시피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문제의 C 5에서부터 H 끝까지 8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두 개 명령 아이콘 클릭하면 돼요. 홈 탭에서요 맞춤력 가운데 맞춤합니다. 클릭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두 개 꾹꾹 눌러주면 끝. 이렇게 해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풀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고 시험 중에는 꼭 답안 전송을 꼭 요구를 합니다. 답안 전송되어진 파일 가지고 채점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고 전송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 100점 차지합니다. 제 4작업 스트링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네, 해당 MS 오피스 공식 버전이 2016 버전으로 바뀌었지만 네, 2021년까지는 2010 버전 또 혼용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굳이 2010 버전으로 풀이를 해드리는 이유는 고사장 선택 버전에 아직 비율이 2010 버전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 버전으로 제가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다음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해 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 확인됐으면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네, 해당 요 차트의 가로 항목과 범내 가지고 데이터 선택 네,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작업으로 가도록 할게요. 1작업으로 가서요. 네, 해당 요 문제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네, 번거롭게 안 해도 돼요. 자, 저는 화면에 띄워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서 할게요. 네.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개 데이터 중에 꼭 2개가 빠져요. 8개 중에 2개 꼭 빠지거든요.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네. G746W 이렇게 됐네. 좀 확대해서 보일까요? 네. 746W 찾아보세요. 아, 여기 있네. 네. 관리자 아이디인데, 네. 첫 번째 거 빠졌네. 여기가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C759Y.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차트 데이터 선택할 때 오류 자주 나옵니다. 네. 차트 데이터 오류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법 정보박사의 팁입니다. 첫 번째, 해당 선택하는 데이터의 표의 머리걸 같이 선택하라. 표 머리걸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면 요 관리자 아이디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해당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 한 꾸러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 단위 말고 이렇게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로 선택을 하라. 이 행 단위로 선택하려면 네, 범례를 보셔야죠. 범례. 이수 인원하고 지역 예산으로 지원 예산으로 파악되어 지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머릿걸만 밑에 거 연속 범위 아니니까 얘가 첫 번째 선택되어야 될 데이터 범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요. 네. 이수 인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예산 요렇게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요 두 개의 두 번째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속 범위 하나의 꾸러미 잡아 이렇게 요게 세 번째 선택해야 될 꾸러미고 그 다음에 행 단위로 가서 네, 요 같은 행에 있는 요 부분이 네, 네 번째 선택해야 될 꾸러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렇게 범위 지정 다섯 번째 꾸러미가 총 6개가 나오는 예, 케이스입니다. 파악했으면 선택할게요. 관리자 아이디 선택하고요. 떨어지는 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선택해 가자. 네. 관리자 아이디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요. 네, 지원 예산 이수 인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 S696Y 선택 안 하죠. 이렇게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잡고 그 다음 또 요 S776 선택 안 하죠. 나머지 이렇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지 막 실습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오류가 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류 방지하는 차트 데이터 선택하는 네, 방법 정보박사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이렇게 선택했어요. 자, 기본 차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팁. 차트에 세로막대형의 2차원의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클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본 차트. 제대로 안 나왔으면 얘
딜리트 키 눌러 지우고 알려드린 3가지 규칙으로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이 총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있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하느냐면 1, 2 끝났어요. 네, 3부터 여기 3 이하부터 위치 새 시트를 이동하고 꼭 이렇게 나옵니다.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 이렇게 요구하니까 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여기 네, 차트 이동 있어요. 차트 이동 클릭합니다. 네, 클릭. 그 다음에 차트 넣을 위치는요 반드시 바꾸세요. 네, 새 시트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 수정하세요. 새 시트로 바꾸고 차트 1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차트 내용만을 내용으로 하는 시트가 뚝딱 이렇게 네, 차트만을 내용으로 하는 시트가 뚝딱 삽입돼요. 차트 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디에 삽입됐는데 1작업 시트 앞에. 그런데 문제지에는 고정적으로 네. 해당 주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시트 순서 요구를 합니다. 1, 2, 3, 4 되게끔 해 이렇게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배점 들어갑니다. 네. 안 하면 감점돼요. 4작업 시트를요. 네. 여기 뒤에 여기다가 걸어서 놓으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동되어집니다. 네, 1, 2, 3, 4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3번째 요구조건까지 끝났고 4번째 요구조건. 네, 이 4번째 요구조건이요. 네, 해당 2016 버전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조금 달라져요. 자, 어쨌든 레이아웃 3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 레이아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차트 레이아웃 위에 보면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종류, 레이아웃 3번째 거 이거 보이잖아요. 얘가 레이아웃 3이에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런 값 떠요. 이렇게 레이아웃 3이에요. 예, 눌러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3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가 스타일 1, 스타일 1, 스타일 3이에요. 네, 스타일 3을 꼭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레이아웃 3, 스타일 3 이렇게 됐네요. 네, 2016 버전에서는 문제지 7월 때부터 바뀌는 문제지에서는 레이아웃 1을 요구를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문제지 요구하는 대상 네, 레이아웃 스타일 수정 끝났고 그 다음에 네, 5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물어지는데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트를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세요. 홈 탭으로 가서요. 네, 해당 글꼴 그룹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림의 11포인트 굴림의 11포인트 수정사항 있죠? 2개 다 수정해야 돼요. 네, 마우스로 얘 블록 수정한 다음에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10도 마찬가지 11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채우기 요가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은 차트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요. 그래서 네, 해당 사각형 풍속글이 이름이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상태에서 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차트 영역 대화 상태 바로 시작돼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가기 메뉴 마지막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해도 되고 대상을 이렇게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바로 차트 영역 서식 네, 서식 대화 상태 실행됩니다. 여기서요, 네, 채우기 종류 뭐, 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요걸로 바꾸고요, 네, 해당 질감의 펼쳐 버튼 눌러가지고요, 종류에서 분홍 박엽지, 네, 분홍 박엽지, 네, 여기 4번째 줄에 3번째 열에 분홍 박엽지, 파랑 박엽지, 꽃다발, 파피루스, 4개 중에 하나 자주 나와요. 그래서 분홍 박엽지, 클릭, 닫기, 클릭,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해 무조건 주어지는데 여기가 그림 영역인데 흰색 채워져 있네. 그래도 수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해당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 그림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서요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네, 단색으로 바꿔야 돼요. 단색 채우기 색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 1 닫기 됐습니다. 네, 자, 6번째 요구 조건 네,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요구 조건이 꼭 고정인데 제목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제목의 내용 경기도 네, 경기도 및 충청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한칸 띄우고 현황 이렇게 입력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요구 조건에 대한 글꼴 수정을 제목 네, 해줄 때 해당 요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차트 제목에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선택됐다 안됐다라는 부분은 이 색깔의 종류로 구분되어지는데 실선으로 바뀌면 제목이 선택된 거예요. 홈 탭으로 가서 굴림 수정사항 없어요. 굵게 수정사항 없어요. 20포인트 네, 13.2니까 얘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흰 색깔 테두리는 제목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해당 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네, 차트 제목 어쨌든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채우기 단색 채워 색깔 종류 첫 번째 거 네, 흰색 심표 배경 1.
그리고 테두리 설정해. 테두리 설정은요, 테두리 색에 실선으로 합니다. 네. 이 차트 부분은 2016 버전하고 차이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버전에 따른 차이가 제일 네, 갭이 있는 파트가 그리기 차트 작업, 그래프 차트 작업 부분입니다. 네. 실선 색깔 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닫기. 자, 끝났고 7번째 4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 순차적으로 할게요. 네. 자, 요 혼합 차트 만드는 것도 2016 버전하고 차이가 있어요. 엑셀. 네, 2010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 2010으로 기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네, 지원 예산의 종류가 지원 예산, 네, 파란 막대 보이는 거네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런 값 떠요. 네, 예산이야. 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 네.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문제 요구하는 대상은 뭐냐면은 얘를 표준 있는 꺾어 선정으로 해. 꺾어 선정 선택하면 기본 차트의 종류가 표준 있는 꺾어 선정이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반드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반드시 요구됩니다. 네, 어떻게 해당 요 선 또는 점이 선택이 쉬우니까 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의 지정을 보조축으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2010 버전에서 이렇게 하고요. 2016 버전은 좀 틀려요. 네. 자, 첫 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 레이블 네. G746W 계열값 표시에 출력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보니까 네. 483,000 요것만요. 세로 막대 위에 요것만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얘는 해당 막대를 선택을 하되 한 번 선택하면 다른 거와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얘를 선택해서 얘만 선택되게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뚝딱 누르면 위에 추가됐죠?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전 반드시 물어줍니다. 네, 해당 요 눈금선 있죠? 네,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네,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더블 클릭하면 네, 해당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네, 눈금선 서식 해도 되고요. 얘를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 스타일 탭에서요. 선 스타일의 종류 파선요. 대시 종류 있어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겁니다. 네. 됐죠? 마지막 요구 조건은 출력 형태 참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얘를 네, 화면을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볼게요. 두 개. 자, 최소값 0이야. 오, 이거 하이펀이네. 이거 수동상 있네. 그 다음에 해당 네, 최대값 주간격 만 단위. 네. 그 다음에 최대값 제일 큰 값 6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얘 수동상 없어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네. 하이펀이 아니라 0으로 바꿔주게끔 돼 있으니까 여기 해당 값 있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서식 대화생자 실행되면 표시 형식 탭에서요. 네. 표시 형식 탭에서 해당 회계로 돼 있잖아요. 네. 0으로 바꾸려면 숫자로 하면 돼요. 숫자로 바꾸고 닫기 하면 0 바뀌었죠. 네, 됐습니다. 네, 세로 값축 끝났고 보조 세로 값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세로 값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조 세로 값축은 0원 20만 제일 큰 값은요. 80만 두 개 수정사항이 있다. 그죠? 네, 뭐 간격 주단위와 제일 큰 값 두 개의 수정사항 있네. 자, 얘를요. 네, 이렇게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축서식을 선택해서 축서식 대상자 실행시켜도 되고 대상 자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 이게 더 빠르긴 해요. 해도 축서식 대화상자 결과적으로는 축서식 대화상자에서 수정한다. 네. 축 옵션에서 얘는 제일 큰 값 바꿔줘야 되니까 최대값 얘 네,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얘 활성화 되어집니다. 수정할 수 있게끔. 네. 입력값이 7.028 이렇게 되는데 2라고 하는 부분은 18은 8승 동그라미 8개를 이야기합니다. 요 7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7을 8로 수정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주단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아까 네, 저희가 파악했을 때 20만 단위였잖아요. 예, 이렇게 200만 단위였잖아요. 네. 1.0을 2로 이렇게 수정하면 두 가지. 200만이 아니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네요. 네. 억 단위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수정하고 닫기. 됐죠? 네. 자, 그러면 제일 요구 조건이 많은 7번째 네, 해당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8번째 범내 이름 바꿔 네, 두 줄짜리 한 줄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고정적으로. 네, 일수 인원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두 줄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는 두 줄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한 줄로 네, 바꾸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쵸? 요거잖아요.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서요. 네, 변경이 필요한 범례 항목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수동으로 네, 타이핑 쳐서 입력을 계열이름에다가 이수, 인원,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옆에 있는 거 참조해서 요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했고요. 확인 버튼 클릭. 네, 맞느냐 출력 형태 맞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완성 수정하고요. 자, 그러면 9번째만 남았어요. 네, 9번째 요구 조건 충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는 뭐냐? 네, 해당 도형사입의 모듈 등분 사각형 설명선,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최대 이수 인원 요 처리하라 이 부분입니다. 이 요구 조건요. 네,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네, 문제지를 보고 도형을 삽입해야 돼요. 네, 주의사항은요. 해당 차트가 선택되어져야지 삽입에 도형이 활성화되어져요. 차트 선택 안 돼 있으면 비활성화되어지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차트 선택해가지고 삽입의 도형 문제에서요. 네, 모듈 등분 사각형 설명선 설명선의 두 번째 겁니다. 네, 클릭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하는데 팁을 알려드리면 제목을 가이드로 삼으면 네, 쉬워요. 요 라인부터 해서 밑자 정도 너비로 하고 위아래 이격 간격은 요만큼이네. 네, 해당 파악을 했으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경자 정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하고 밑 정도 너비로 하고 위에서 아래에 요 정도 간격으로 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 글자 입력할게요. 네, 최다 이수 인원이라고 입력하고요. 네, 문제 요구 조건은 없지만 얘 도형이 어디에 삽입됐어요? 차트 영역이 삽입됐기 때문에 차트 영역의 요구 조건이 보면 굴림의 11이었어요. 여기 요 글꼴로 맞춰주세요. 요 글꼴로. 네, 그래서 차트 요 도형 삽입한 다음에 홈 탭에 네, 굴림의 11포인트 수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니까 문제지 보니까 네, 체육 색깔, 흰 색깔,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홈에 글꼴에 체육 색깔부터 바꾸면 글자 안 보이니까 글자 색깔부터 바꿔볼까요?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체육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가운데에 수평 가운데에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에 대한 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마무리합니다.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 해가지고 요렇게 문제제 형태 됐죠. 요렇게 해서 네, 차트 그래프 100점입니다. 네, 완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실전 풀이하면서 저희가 스킵했던 마지막 1작업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작업 함수 6문제 건너뛰었죠. 네, 함수 문제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풀이해 드리는 부분은요. 네, 제가 정보박사 2016 엑셀 교재에서 네, 풀이 방식을 달리해서 제가 네, 풀이를 해 드리고 있는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한 풀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드리는 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자, 풀이해드리면 네, 해당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 보니까 랭크 함수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요구 조건 이렇게 네, 해서 순위 부분입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인원의 내림사는 순위를 구한 결과값이 위로 붙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랭크 함수 사용하고 엔드 연산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과 2번은요 첫 번째 셀에 완성한 함수식을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자동차 화면들 드래그 해서 완성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I 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 실행은요 요 fx 있죠. 얘를 누르면 함수 삽입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 마법사 네, 함수 랭크 문제 주어지니까 어떤 함수 이용할 건데 네, 문제 주어지는 함수를 네, 검색 이렇게 하셔가지고 찾아요. 찾았죠? 랭크 선택한 다음에 2016 버전에서는 랭크점 EQ를 이야기합니다. 네. 2010 버전의 랭크 확인 넘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값 문제 요구하는데 대상이 문제에서 이수 인원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이수 인원이 입력되어진 15만 1000 요거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럼 G5라고 입력되어지죠. 그 다음 레퍼런스 번호 마우스로 꾹 찍은 다음에 비교 범위잖아요. 네, 비교 범위는 이수 인원 8개 데이터 이 범위잖아요. 네, 이렇게 G5부터 G12까지를 하되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범위는 반드시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얘는 참조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 그죠? 8개 비교 대상은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한 경우에는 G5, G12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상대 참조예요. 달러가 붙어야 돼요. 여기 쉬운 방법은요 F4번 기능키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달러가 자동으로 따다다닥 붙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요 프로그램 녹화 프로그램이 충돌이 일어나서 수동을 했지만 F4번 기능키를 추천드립니다. 네. 절대 잠수를 반드시 바꿔라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잠수 열광 앞에 달러가 붙게끔 해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더 부분에서는요, 네, 문제에서 내림차순이 기본값이에요. 생략해도 됩니다.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 0 또는 0이 아니면 오름차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0을 생략해도 됩니다. 네, 되고 0을 입력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네, 뚝딱 순위가 보여졌는데 하나 빼먹었죠. 네, 엔드 연산사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여기 빼먹었어요. 요건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얘는 해당 요 함수식이 입력된 셀 선택하고 요 수식 표시줄에 이쪽에다가 end 네, 상따옴표 위라고 이렇게 직접 네, 입력을 이렇게 해서 해당 함수식을 여기서 수정을 이렇게 네, 했습니다. 엔터키 4위 이렇게 됐죠. 네. 해당 셀 선택한 다음에 자동차 만들려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 점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하면 실선 화살표 바뀌었죠. 네, 십자형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들어가 놓으면 해당 이대로 해도 감점 처리는 안 돼요. 감점 처리는 안 되지만 이 구분선이 굵게 되니까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서식 없이 채우자. 요거 이렇게 네,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풀이 끝났고요. 네,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요. 네, 교육기간에 대해서 요사항이 if하고 left 함수 사용을 하는데 관리자 id 값이 첫 번째 글자를 떼냈을 때 그 값이 s면 일주일, 그 외에는 1개월로 구하라. 쉽게 나왔습니다. 네, 1번 또는 2번 함수 문제에서 if 자주 나와요. 네. 자, 풀이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해당 셀 선택하고 fx, 네, 그 다음에 if, 네, if, 네, 자주 사용하는 함수 있으면 얘 선택하고 아니면 여기서 if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if를 찾아도 됩니다. 네, if 확인. 자, 로지컬 넘버 테스트 부분인데 함수가 문제당 2개를 같이 사용해 라고 하는 건 딱 2문제밖에 안 나와요. 2문제. 네, 2문제 나오는데 이 2개의 함수를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약간 네,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자, 첫 번째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left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관리자 id에서 왼쪽에 첫 글자를 떼내오는 부분 자체는 해당 left 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수동으로 left를 left 갈로 열기까지 left 갈로 열기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요 레프트 갈로 안에다가 클릭해볼까요? 꾹 찍으면 함수 인수가 바뀌었죠. 이렇게 함수 인수가 if에서 left로 바뀌었어요. 자, 네, if 함수는 첫 번째 함수 인수가 조건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문, 참일 때 실행문,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문, 이렇게 함수식이 문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건인데 조건이 관리자 아이디의 첫 글자를 떼와서 그게 s야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대상 레프트 함수에서 대상 문자열은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관리자 아이디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대로 두세요. 네. B5 입력됐죠. 그 다음에 몇 글자를 왼쪽에서 추출할 건데 레프트는 왼쪽이란 말이잖아요. 네. 왼쪽에서 한 글자 추출할 거야. 그러면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레프트 함수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네. 요 상태에서요. 확인 누르지 말고요. 확인 누르지 말고 마우스를 여기 꾹 찍어보세요. if 부분에 마우스를 꾹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이렇게 if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네. if로 바뀐 상태에서 해당 요 완성이 지금 현재 안 됐어요. left를 뽑아온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수동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뽑아온 값이 s이냐 이렇게 s이냐 네. 이냐는 같으냐는 이꼴입니다. 같으냐는 이꼴 입력하세요. 네, 이꼴 입력하고요. 주의사항은 반드시 left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네. 문자열 함수인 경우에는 비교 대상 자체에다가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상따옴표 S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상따옴표 안 하면 결과치가 제대로 안 구해져요. 문자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가지고 비교 문자를 이렇게 상따옴표 묶어줘야 돼요. 됐죠? 네. 얘를 만족을 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주일이 찍히게끔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상따옴표 안 묶고 일주일이라고 그냥 적어줘도 돼요. 네. 일주일이라고 찍고 그럼 자동으로 상따옴표 묶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1개월로 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1개월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이렇게 하면 완성되어진 결과치인데 네
요 정확하게는 얘를 상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정확합니다. 상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정확합니다. 문자열은 함수에서요, 엑셀에서요, 문자열은 상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네, 정확합니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자, 복합함수로 하는 경우에는 함수 마법사 이용하시면 약간 번거롭게 좀 여겨지긴 한데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풀이를 이제는 ITQ 엑셀에서 함수 문제는 함수 마법사 풀이로 설명을 드리니까 요대로 반복 연습하시면 돼요. 확인 클릭하면 첫 번째 거 자동체 맨들 마우스로 드래그 서식 없이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제어 이렇게 되어져서 일주일 나머지는 1개월. 2번 풀이 끝났고요.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 예산 인원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네, 미남수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함수 마법사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쉬운 문제입니다. 네, 마우스로 이 13셀 찍고 네, FX 누른 다음에 네, M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엔터키 눌러가지고 네, 미니멈이잖아요. 네, 확인 눌러가지고 해당 대상 범위입니다. 네, 대상 범위는 마우스로요 블록 잡도록 하겠는데 정의된 이름이 예산을 이용해도 돼. 여기다 예산이라고 적어도 돼요. 예산에 적어도 되고 정의된 이름이 예산은 어디냐면 F5에서 F10입니다. 이렇게 범위 잡아도 되고 자동으로 예산이 입력되죠. 네, 이 끝이에요. 함수식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이꼴 min 갈로 예산 갈로 닫기 이대로가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확인 누르면 끝. 제일 작은 값 구해졌습니다. 네, 쉼표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값 자체 그대로 두셔도 돼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이수 인원의 이 평균 이상인 교육 개수를 구하라. 네, 카운트입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5월달 특별 검정의 A형 문제 풀이하셨던 분들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자, 보통 주어지는 힌트에 하나가 빠져서 그랬습니다.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빠졌어요. 네, 보통 출제되어진 문제 유형에서.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14절 선택하고요. 네, FX 누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되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 카운트 if가 먼저 이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경험치입니다. 네, 카운트 if부터 먼저 함수, 네, 함수 인수 두 개예요. 조건 범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건 범위는 해당 네, 이수 인원이 있잖아요. 행단위별 이수 인원들이 해당 이수 인원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네, 평균 이상이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범위는 이수 인원 데이터 범위인 G5부터 G12까지의 범위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인데 해당 크라이티어리어의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가 사용이 되어져야 되니까 여기다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네,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갈로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갈로 열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수식 네, 수식 입력줄에 에버리지 갈로 꾸름이 안에다 마우스를 꼭 찍으면 함수 인수의 종류가 에버리지로 바뀌어요. 네, 첫 번째 넘버 1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꼭 찍고 이수 인원의 범위 영역을 블록 잡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의 다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네, 이 문제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마우스를요 에버리지는 끝났어요. 에버리지 끝났고 여기 카운트 if에 있는 영역을 꾹 눌러가지고 카운트 if로 네, 해당 인수가 바뀌었다 요 상태에서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은 해당 카운트 if는 레인지 쉼표 크라이티어리어인데 이 크라이티어리어의 함수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 함수 부분이 동작을 하려면 얘를요 끊어줘야 돼요. 어떻게 끊는데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끊어줘야 되는데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이상이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따옴표로 묶어서 비교 연산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 상따옴표로 묶어주고 연결고리는 AND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카운트 if의 도움말이 아직도 있죠. 왜?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왜 완성 안 됐는데 함수식이 제일 끝에 갈로 안 닫아줘서 그래. 갈로 닫아주면 해당 요 함수 마법사 요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싹 없어지면 함수식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요거 약간 어렵습니다. 요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해당 이상이다라는 부분만 비교 연산대로 묶어주고 AND 네, 해당 연산자 추가되어야 되는데 해당 그 함수에 대한 요구 조건에 빠졌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3이라고 구해지면 제대로 풀이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6문제 구성되어지면요, 어려운 거 2문제, 중간 2문제, 쉬운 거 2문제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하고 쉬운 거는 반드시 푸세요. 네. 다섯 번째도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 네, dsum, d로 시작하는 함수 꼭 나옵니다. 네. 자, 단일 함수니까 쉬워요.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에서요, dsum 엔터 키 찾아졌으면 클릭.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고정이에요. 저희 시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지정은 B4에서부터 이거 꼭 암기하세요. B4에서부터 네, J12까지로 못 박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래서 B4에서부터 H12요. H12. J12가 아니라 H12.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커버된다. 네. 자, 그 다음 필드는 문제에서요, 뭐에 대한 기수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방문 교육 인원에 대한, 네,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한다? 이수 인원에 대한 합계 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대상력, 필드는 얘가 여기에 지정이 되어야 돼요. 자, 세 가지 방법인데 제일 쉬운 거 설명드립니다. 네. 얘 이름이 있는 셀을 마우스로 꼭 찍으세요. 얘 이름이 있는 여기네. 네. G4입니다. 마우스로 꼭 찍으면 돼요. 필드 부분은 합계를 구하는 대상 필드. 네. 요거니까 요걸 마우스로 꼭 찍어가지고 G4 입력되고, 크라이티어리 부분은 반드시 문제에서 입력 데이터 이용해 이렇게 주어져요. 꼭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져요. 근데 네. 방문형 교육 이렇게 있어요. 방문형 교육 요거 보세요. 교육 형태 방문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마우스로 요렇게 범위 잡으면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네, 끝이네. 네,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구해졌어요. 클릭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얘에서 보니까 1, 2, 3 심표 0002 있어가지고 심표 스타일 적용해야 되느냐? 안 해도 틀렸다고 채점되지는 않는데, 갈로에 얘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냥 홈 탭에 얘를 한번 눌러줄게요. 천단위고 심표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면 요 모양으로 되겠죠. 네. 얘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해당 요구 조건이 반드시 표시 형식을 이렇게 해 라고 추가적인 요구 조건이 주어졌다면 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 해줘도 감점 처리는 안 됩니다.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는 반드시 브이로그를 물어줘요. 브이로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14셀 선택을 했고요. 네, 해당 fx 6번은 반드시 브이로그를 물어줍니다. 네, 브이로그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돼요. 네, 원래는 제일 어려운 함수이긴 합니다. 로그 언더 밸류는 H14 고정이에요. 문제에서 꼭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요, 네, H14셀에 입력된 값을 찾아보세요. 값을 찾아보니까 관리자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셀은 H14셀에 입력된 값을 찾아 선택하면 되고, 끝 셀은요 H12로 못 박으시면 돼요. 네, 저 ITQ 시험에서는 B5부터 H12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컬 언더바 NUM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선택한 범위가 네, 요 범위예요. 요 범위에서 문제에서 어떤 필드, 네, 교육 형태, 이 교육 형태가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입니다. 1, 2, 3, 4. 교육 형태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죠. 얘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네.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 열이야? 네, 문제에서 여기서는 4입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인저 언더바 밸류는 저희 시험은 고정적으로 폴스로 하시면 돼요. 네, 폴스. 불변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거. 네, 완성됐어요. 확인. 됐죠? 네. 바꾸면 바뀌어지는데 꼭 첫 번째 거, 네, 문제 첫 번째 보여지는 걸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상으로 풀이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는데, 네, 풀이해 드렸는데, 해당, 네, 좋아요 및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 설명 시간이 여러분한테, 네,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니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네, 도움 되시고 좋은 성적 합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